구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인간 전문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 최강의 인공지능 모델이 나왔는데요. 오늘 구글이 발표했던 제미나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미니라고도 하고 뭐 영어 발음으로 하면 제미나이가 맞는데 그냥 저는 제미나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도록 할게요. 제미나이는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딥마인드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알파고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 대중에게는 알파고로만 유명하지만 딥마인드에서는 그 이후에도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 왔었고요. 구글에서는 여러 곳의 자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딥마인드가 구글 인공지능 기술력의 본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딥마인드에서 만드는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모델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일단 발표한 것만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 이상이긴 합니다. 태생부터 멀티모달이에요. 이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텍스트만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텍스트, 소리, 영상 같은 것들을 다 같이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태초부터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인풋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결국 일을 시킬 텐데 일을 시킬 때 글자로만, 텍스트로만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멀티모달이 지원이 돼야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시키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런 어떤 일들을 시킬 수 있는지 뒤에서 한번 볼 거고요. 일단 성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의 최상위 모델 제미나이 울트라라는 모델은 인간 전문가 수준의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MMLU라고 해서 얼마나 다양한 태스크를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크? 일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을 89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미나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90점, 뭐 정확히 말하면 퍼센트긴 한데 이 90%를 넘는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90.0%라는 이 성적은 현재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모델 중에서 가장 뛰어난 GPT-4, 그 챗GPT죠. 이 GPT-4가 기록한 점수인 86.4%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입니다. 이 얼마나 이 언어 모델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들이 있는데요. 추론 분야의 시험들, 뭐 벤치마크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추론 분야의 어떤 시험들, 수학 분야의 시험들, 코딩 분야의 시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시험을 쳐봤더니 제미나이 울트라가 GPT-4를 거의 모든 거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뭐 사진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영상이나 오디오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험들도 있는데 그런 시험에서도 GPT-4를 제미나이 울트라가 모두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벤치마크라고 하죠. 벤치마크들 점수가 높다라고 할 때 맹점들이 뭐냐면 벤치마크가 뭔지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에 어떤 부분이 나올지 알 수 있으면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벤치마크 점수가 무작정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제미나이를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을 했는지 새롭게 나온 지난주에 나온 벤치마크인 MMMU에서조차도 우리는 GPT-4를 이겼다. 벤치마크 점수만 높게 설계된 모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특정 벤치마크에 최적화되게 언어 모델을 수정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과학자 중 하나인 제프 딘이라는 분도 이 업계에서는 거의 전설, 레전드인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 전문가 수준을 달성한 최초의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미나이 울트라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고요. 제가 계속 막 울트라 했는데 이 제미나이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3가지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3가지 모델로 이루어졌느냐? 울트라만 사실 쓰면 될 수도 있지만 이 제미나이 울트라라는 게 정말 똑똑해서 정말 어려운 과제를 수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아주 무거운 모델이에요. 이 무거운 모델이라는 게 계산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고 뭐 메모리도 많이 먹고 뭐 그런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양산형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때는 제미나이 울트라는 퍼포먼스는 좋지만 다소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제미나이 프로라는 모델을 또 별도로 만들었고요. 굳이 말하자면 이게 GPT-4고 이게 이제 GPT 3.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제미나이 프로라는 조금 가성비 모델이 하나 있고 제미나이 나노라고 해서 가장 가벼운 모델, 그러니까 뭐 메모리나 뭐 GPU나 이런 어떤 계산이 많이 필요 없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 온 디바이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 보통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할 때는 클라우드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잡한 연산을 하고 나서 다시 핸드폰이 그 응답을 받을 텐데, 온 디바이스 모델이라는 거는 핸드폰 내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핸드폰 위에서 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냐라면 네트워크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핸드폰 바깥을 벗어나면 조금 민감한 정보들,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내 연락처에 누가 있는지, 이런 어쨌든 민감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민감한 정보들을 처리할 때는 온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하는 수요가 상당히 있고요. 이제 그런 수요를 반영한 모델이 제미나이 나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미나이가 코딩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 기반으로 돌아가는 알파 코드 2의 성능을 보시면 프로그래밍 대회 참가자 상위 15%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소시적에 거의 뭐 한 15년 전, 20년 전에 나갔던 것 같은데, 저도 나갔던 이제 프로그래밍 대회들 기억해 보면은 정말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어렵고 컴퓨터를 전공하는 그 괴물들이 많이 나오는 대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위 15%라는 건 정말 엄청난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얘네들이 자랑을 하기를 제미나이가 풀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실제 대회에서 출제가 됐었고, 이 문제는 참가자의 0.2%만 풀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참고로 요거예요. 뭐 이거를 뭐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 저도 사실 이런 문제 오랜만에 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제미나이에게 인풋을 줬더니 그냥 대충 봐도 머리가 아프시죠? 제미나이가 뼈병 하면서 이 오른쪽에 소스 코드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거고요. 이게 이 대회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코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치고 엄청난 퍼포먼스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 어쨌든 진짜 대단한 일이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테크닉을 또 써가지고, 이게 진짜 또 어쨌든 요거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되게 어려운 기법으로 코딩을 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셔도 어렵겠지만, 이거는 사실 대회를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이해, 뭐 확률일 수도 있고 통계일 수도 있는데, 요런 류의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딩에 대한 자체,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코딩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좀 과학적인 사고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잘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와, 이제는 온라인 코딩 대회 무의미해지겠다. 왜냐면 이렇게 제미나이 같은 거 써가지고 다 치팅을 할 수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그래밍 대회는 이제는 어차피 컴퓨터가 알아서 다 코딩할 수 있는데, 이런 대회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정말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될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간의 과학적인 연구도 전체 틀이 다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아래에 예를 보여줍니다. 이 BMC 메디컬 지노믹스라는 저널에 나온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이 뭐냐면 노가다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30개의 인간 질환과
관련된 309개의 논코딩 변이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논문인데, 이런 논문들이 보통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연구자들이 수많은 연구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나온 논문, 2020년에 나온 논문, 2019년에 나온 논문, 이런 논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찾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변이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개의 논문들을 뒤적거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싹 정리를 한 그런 논문인데,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미나이를 쓰면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미나이를 쓰기 위한 뭐 프롬프트 막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롬프트의 내용을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제미나이한테 이제 논문을 보게 시키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어떤 논문을 볼 건데 그 논문의 제목을 읽고 그 논문의 초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논문의 요약 내용, abstract라고도 하는데, 요 제목과 초록 내용을 읽고 이 논문이 과연 non-coding variance에 대한 validation을 하는 그런 논문인지를 네가 확인을 해줘야 돼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제미나이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럼 제미나이가 이 입력을 알아듣고 실제로 자기가 직접 논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과연 내가 수집해야 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논문인지를 나름대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제미나이는 20만 개의 논문을 읽었고요. 20만 개의 논문들 중에서 250개에서 연관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됐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각각 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필요한 논문들을 나열하고 그 논문들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넣는 작업까지도 제미나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논문에 있는 그림을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해달라고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요청을 할 때 텍스트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그림을 넣어주고, 야, 내가 이 그림을 그냥 2023년까지 업데이트하고 싶어라고만 이 그림과 함께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정보가 2023년의 정보까지도 딱 맞춰서 어떤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딱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림을 넣어주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간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원래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했었고 대학원 논문 쓸 때 이런 것들 사실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꼭 논문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연구를 위해서라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저는 대학원생들이 연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공이 생물이건 화학이건 물리건 모든 대학원생들이 인공지능을 잘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잘 다루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은 자연스럽게 연구에서 도태될 거다라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미나이는 그림도 잘 이해를 하는데요. 두 그림의 공통점을 알려주는데 역사적인 이벤트를 힌트로 주는 경우에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도 몰랐는데 1971년에 아폴로 14호를 탄 사람들이 달에 가서 골프를 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까지 이 사진과 약간의 힌트만으로 추측을 하는 제미나이의 성능을 보여줬고요. 또 데모를 보면은 넌센스 퀴즈도 정말 잘하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숲과 관련된 그림이 하나가 있고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키보드 G 사진이 있죠. 키보드 G라는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 위에 과속 방지턱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B를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이게 뭐냐, 제미나이한테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고 너 이거 그림 보고 영화를 맞출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넘어가 보면 정답은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왜 이게 포레스트 검프냐, 이 그림은 숲이죠. 그러니까 숲이고 여기에 G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이제 범프라고 하거든요. 요 앞에 요 턱을. 그럼 범프인데 범프에서 B를 빼요. 그러면 엄프죠. 엄프인데 엄프에 G를 더하면 검프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됩니다. 근데 요런 거를 인공지능이 이해한다라는 거죠. 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데모 중에 하나는 내 딸을 위한 파티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면서 그녀는 동물을 좋아하고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파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데 이 파티에 대한 아이디어도 놀랍지만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미나이는 상당히 멀티모달, 그러니까 인풋이시고 아웃풋이고 다 사진과 그림 이런 걸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티에 대한 아이디어도 미리 입력된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제미나이가 만든 건데 이 파티에 대한 아이디어로 Under the Sea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림도,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 파티 룸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의 그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 심지어 이게 약간 웹페이지 같은 거라서 막 스크롤이 돼요. 이 밑에도 글이 더 있고 답변을 그냥 텍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웹사이트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주 풍부한 답변을 해준다라는 거 또 하나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 뭐랄까요,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리 문제를 풀고 이 물리 문제를 손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풀 때 손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 쓴 다음에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물리 문제에 대해서 손으로 직접 쓴 답안이 뭐가 틀렸는지 물어보면 막 설명을 해줍니다. 제미나이가 너의 답은 틀렸는데 높이의 변화를 계산할 때 틀렸어. 높이의 변화량은 50m야. 6m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손으로 쓴 글씨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바드, 그러니까 구글의 챗봇이죠. 뭐 나왔다가 뭐 퍼포먼스도 좀 안 좋아가지고 욕도 먹었는데 요 챗봇이 제미나이 프로로 대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의 자신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제미나이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니까 바드를 버리고, 그러니까 바드 뒷단에 있는 모델은 다 버리고 이제 제미나이 프로로 대체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저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바드를 들어가서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왜 별로인지 생각해봤더니 제미나이 프로야. 아까 말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제미나이는 3가지 모델이 있고요. GPT-4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거는 제미나이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구글 바드에 추가된 건 제미나이 프로고 가성비 좋게 만들어진 가벼운 모델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당장 이 제미나이 울트라를 모든 글로벌에 갑자기 공개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속하면 GPU 계산도 그렇고 비용이 부담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미나이 프로 뭐 잉글리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공개 글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잉글리시에 대해서만 제미나이 프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다른 언어 능력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루머에 따르면은 제미나이 출시 연기의 이유로 다른 언어 지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가장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미나이 3개의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인 제미나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드 어드밴스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 바드와는 좀 구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유로 같이 하지 않을까요? 계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의 개인적인 총평은 구글이 이갈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허무한 게 있어. 최고 성능 모델을 당장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급한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성능 모델을 그래도 제한된 사용자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구글이 어쨌든 여전히 급한 마음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뭐 소위 말해 벤치마크들에서 GPT-4를 이겼다라는 거 인상적이긴 합니다. 다만 벤치마크를 그냥 이긴 것만으로는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크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답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제미나이 울트라를 사용해 볼 수 있을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데모만 봤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유튜버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에 대해서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글 주가를 봤는데 구글 주가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일단 데모만 나온 걸로 봐서는 현재는 갑작스럽게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지금 발표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